라고 했을 때 다들 야, 그 코인 그 사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또한도 예전에 2015년도에는 코인 불신론자였습니다. 코인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팔라디움 프로젝트 참여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걸 느꼈을 때 저희는 참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다 응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 메인넷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만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 메인넷 설계를 할 때 어떤 서비스의 블록체인이 가장 접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금융 서비스예요. 금융 서비스만큼 블록체인과 접목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팔라디움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제 팔라디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팀 멤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코인 리스팅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Q&A를 받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모티브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을 꿈꾸고 있어요. 뭐냐면 금융 시스템조차도 전부 다 이제는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최근에 미국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디파이 분야로 계속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금융자산 돈들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도 계속 이동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동산이 시작이었고 그 다음은 주식시장이었고 이제는 코인 시장인 거죠. 이제 코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상시에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희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과 저희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팔라디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코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레이어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블록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놔 있는 겁니다. 저희는 팔라디움을 레이어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블록 생성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 다음에 아발란치 같은 이 블록체인의 메인넷들은 전부 다 각자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였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비용 초고속 거래였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맞춤 구축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지금 현재 금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눈 겁니다. 레이어 1의 가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800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조 원,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15조 원. 적더라도 레이어 1의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형성을 합니다. 저희 팔라디움 메인넷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어떤 기업이든 본인들 이름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NF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FT는 저희는 예전에 NFT 붐이 일었을 때는 뭐 분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로 이슈가 됐었는데 NFT는 딱 하나입니다. 계약 증명에 대한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디움 메인넷에서 NFT가 다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넷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보안성이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보안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3자는 제가 교수님한테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봤을 때는 제3자도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돈을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이고, 그러나 보안성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 그게 바로 팔라디움 메인넷 안에는 전부 다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브릿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릿지라는 뭐 다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팔라디움 메인넷은 다른 메인넷과 호환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체인이 동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 기술입니다. 브릿지는 트론 기반의 코인도 언제든지 팔라디움 기반에 사용될 수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도 언제든지 팔라디움 기반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단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뭐 30분, 그리고 30분 동안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브릿징 안에 담아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다 되어 있는 게 바로 팔라디움 메인넷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팔라디움 지갑은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부 다 다 개발이 완료돼서 서비스 중에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 쪽, 그리고 트랜잭션 관리, 생체 인식, 스마트 컨택 전부 다 구현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앱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블록체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USDT 테더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코인의 단점은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 보니까 대면 거래가 항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뭐 코인 사러 갔다가 뭐 10월 강탈 당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블록체인 상에서 비대면 거래를 만든 게 지금 현재 팔라디움 P2P입니다. P2P 서비스라는 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에스코라는 서비스를 갖추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거래도 빠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한국과 일본을 P2P 서비스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P2P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판매자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매자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P2P 거래 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테더가 언제든지 에스크로 돼가지고 판매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 이 블록체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지금 현재 개발 중이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미래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건 예전에는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외에다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비대면으로. 저희는 이것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더라는 달러를 가지고 언제든지 해외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ETF에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도록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간의 거래는 엄청나게 빨라요. 왜냐하면 돈은 이 안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때 굉장히 느린 처리 속도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10,000불 보낼 때, 100,000불 보낼 때, 1,000,000불 보낼 때,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해외에 있는 $10,000를 보내는데 10초가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000원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모든 기반은 USDT라는 달러 코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달러 코인 가지고 내가 태국에 있는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2%대 이자율을 받는다고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뭐 5%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로금리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도 언제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더 가지고 해외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예금 이자는 데일리로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 서비스는 우리 지금 현재 토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 비슷한데 연이자를 매일매일 받는 것들도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 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는 테더 가지고 해외에 있는 ETF 상품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보험 또한도 테더로 가입해서 테더로 보험금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뱅킹 앱에 대한 UI UX인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들의 어카운트를 신청해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매월 받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루나 사태 이후로 한국에 있는 코인들은 김치 코인이라고 해서 글로벌로 나가봤자 어차피 전부 다 스캠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방향은 저희는 일본 쪽에 파트너십이 잘 되어 있어서 일본 가상자산협회의 정회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예전에는 코인 붐이 일본에서 먼저 불었어요. 일본에서 먼저 불었지만 일본이 해킹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규제를 시작하고 한국인들이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본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거고 일본은 이미 규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제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일본 시장을 포커스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군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MXC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3년도 2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요번 달 정도에 쿠코인이라는 글로벌 탑 7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본 거래소 상장이에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은 그냥 거래소가 심사해가지고 상장하는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자국민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본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프로젝트 자체가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받고 일본 비트포인트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은 저희가 뭐 레이어 1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DApp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저는 1티어 거래소 목표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곳에다가 상장을 해서 유동성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저희 R&D 팀은 제가 이건 외부에서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R&D 팀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고 근데 다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국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 국가 맞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쪽에는 우크라이나 쪽이 훨씬 더 인프라가 좋습니다. 저희가 테더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우크라이나 개발팀들에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줄 때 저희는 테더로 해서 송금을 하고 그들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이 진행이 되면은 조금 더 인프라들을 확충해가지고 저희는 개발 인력을 확 늘릴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팔라디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좀 받겠습니다.